하반기의 첫 거래일이 2시를 지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간밤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증시가 오늘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 이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미국 증시의 혼폭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압력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또 오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00포인트 넘게 상승한 니케이 지수.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모든 테마에서 출회되면서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이 도쿄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면서 낙폭이 엄청 크진 않아 보입니다. 관세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정조준하면서 관세 압박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현재 쌀 부족을 겪는데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비판한 건데요.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는 고율 관세 경고의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일본 측에서 무역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하지 않을 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의 관세 이슈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듯 관세도 그렇고 차익 실현 압력의 니케이 지수는 오늘장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다행인 점은 1% 넘게 좀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4만 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일본에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2분기 대형 제조업 업황 지수가 발표됐죠.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해당 단칸 지수가 발표되자 달러인 환율은 낙폭을 키웠고요. 하락하는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엔달러 현재는 143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화권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중국의 신용 잔고가 급증한 건데요. 이와 다르게 기관에서는 순매수 규모가 줄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중국에서는 6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또 계절성까지 상회하면서 2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선전의 배경으로는 제조업 수급 환경 개선과 수출 주문이 개선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생산 부문에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가격과 고용이 여전히 부진한 점이 눈에 띄면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지수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을 방향을 잡습니다. 장 초반 하락불을 켰다가 대형주들이 낙폭을 만회하고 오르자 지수도 같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3,450선에 안착하는 상해지수입니다. 마감까지 탄력 이어갈지 보시고요. 현재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오늘 시장의 힘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을 고스란히 받는 시장 중 하나죠. 모든 종목이 강한 건 아니지만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의 혼조세 속에 지수는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하루 만에 무려 22,73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다시금 고점을 쓰면서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전장 대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22,500선 수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순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핵심 광물 확보를 목적으로 5개국 순방에 나서는 건데요. 현지 시간 2일부터 가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 5개국 순방에 나서고요.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외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 증시는 오전에 급등하면서 83,800포인트를 뚫어냈었는데 오후까지는 견조하게 이어가진 못합니다. 장 중반에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만큼이나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나라가 있죠. 바로 베트남이죠. 이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베트남 증시 움직임 좀 어떤가요? 네, 어제 베트남 VN-지수 같은 경우에는 13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022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증시 전반에 안도감을 제공한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단지 관련주랑 건설, 부동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소비재 섹터도 아웃퍼폼했습니다. 반면 공급 과잉 우려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나 가스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급등에 따른 타격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이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협상이 거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26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판민친 베트남 총리가 향후 2주 안에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세 유예 만료 기간 전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만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됐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좀 바뀐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각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 또는 10% 중에 하나로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베트남의 현재 목표는 현 46%의 관세를 20에서 25%로 낮추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일단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대미 수입 확대랑 어떤 중국의 우회 수출을 조금 낮추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일정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0일 한시적으로 3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은 아무래도 이보다 낮은 수준인 25%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었던 핵심 이유가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이었기 때문에 관세 10%까지 낮아질 경우에는 이런 목적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10%의 관세까지는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베트남이랑 미국 간의 협상이 가까워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25%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베트남 동화의 연초 대비 가치가 3% 하락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동화가 더 빠졌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베트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의 통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았고 관세 리스크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도 확대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심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제외하고는 지금 약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환율 약세가 그럼에도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우선 1월에서 5월 베트남 전체 누적 수출액이 YTD-YOY로 14%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수입량도 10%가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가 약 50% 감소한 탓에 달러 유입 대비 유출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베트남 외환 시장의 부담이 좀 가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도 3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개입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아의 약세 흐름을 제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역 흑자 둔화, 관세 불확실성, 낮은 외환 보유액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